요 관리에서는 의의 필요 없어요. 의의는 요것만. 처분은 관리다 아니다? 아니다. 처분은 관리가 아니다. 요거 이제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아까 우리 개발에서는 시공은 개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듯이 요 처분은 관리가 아니다. 그다음에 관리 영역이라고 있는데 관리 영역에서는 자산관리, 시설관리 두 개 구별하는 거. 자산관리가 적극적 관리고 시설관리가 소극적 관리야. 시설관리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어요. 아파트관리사무소. 그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가, 부동산 소유자가, 시설 이용자가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해주잖아요. 그걸 시설관리. 부동산 관련 시설물 있을 건데 그 시설을 관리하는 거.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도 있을 것이고 보일러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로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겠죠. 그 시설물을 입주자들이 불편하게 느낀다. 그럼 가서 말하겠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거 고쳐주세요. 그때 하는 거 시설관리. 그러면 자산관리는 이 부동산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불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그게 자산관리. 이걸 적극적, 이거는 소극적. 매입 매각. 부동산 투자든지 누구든 간에 투자자들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사고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파는 거. 그게 꿈이잖아요. 그래야 불을 극대화시키지.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 투자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애우지 말아야겠잖아요. 애우지 말고 투자 이론에서 나온 말들이 나오면 그러면 전부 다 자산관리다. 그러면 이걸로 끝. 이제 부동산 관리 내용이라고 합니다. 내용 복합 개념. 부동산 관리든 개발이든 모든 게 다 복합 개념이 됐다. 그럼 부동산 관리는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부동산 관리도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 그럼 생각을 해봐요. 애울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걸 애우고 있으니까 공부 분량만 늘어나고 안 된다 그런다고.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투자로는 어려우니까 안 하고 요걸 애우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부 분량만 늘어난다고. 이게 애워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저렇게 공부하구나 그런데 무조건 애운다고 가서. 그래서 언니 애울 게 너무 많아. 애울 게 뭐가 있어? 중개사법은 애울 게 많고 그러고 보지. 실제로 그런다니까. 수험생은 다 시행착오를 거쳐요. 그럼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했을까 그런다고. 시행착오를 거친다고. 공부를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을. 근데 수업 시간에 쉽게 하는 방법 알려주는데 수험생은 그게 힘들어. 힘들고 어떻게 가서 애울까. 앞머리 따서. 이것만 생각한다고. 애울 게 없다니까. 봐봐요. 이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에 전혀 하자가 없다. 그러면 크게 관리할 게 없다고. 그럼 어떤 하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문제점이. 그 문제점이라는 게 건물이 문제점이라는 게 비가 샌다. 유리창이 깨졌다. 어떻게 그다음에 너무 난방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게 문제점이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느리다.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간다. 그런 게 문제점이지. 그런 문제점을 찾아내서 수선한다. 고친다. 그런 것이 관리지 뭐요. 그러면 여기에 기술적 측면에 하자가 있을 것이고 경제적 측면에 하자가 있을 것이고 법률적 측면에 하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 이 부동산 이상하게 영업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수입이 많이 안 나온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통제해 보겠다. 수입과 지출 관리, 수지 관리. 그럼 이거 경제적입니까? 기술적입니까? 경제적. 회계 관리, 손익분기점의 파악이 어딘가? 그게 경제적 관리지 뭐요. 다만 여기 쟁점이죠.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거, 이거 인력 관리.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거, 요 인력 관리가 법경기 중에 어디에 속한가?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인력 관리를 법률적 관리를 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그럼 이 건물이 임대용 분산이다. 임대용 분산인데 임대료는 잘 거치지 않고 이상하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겠다. 회계 장부를 써보겠다. 손익분기점 파악하겠다. 그게 뭐예요? 경제적 관리지.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 맺는다. 앞으로 들어올 임차인하고 미리 예약한다. 어떤 권리 하자가 있으면 권리 관계를 조정한다. 그게 뭐예요? 법률적 관리지. 건물하고 부지가 적응 상태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게 비가 와서 이렇게 무너질 것 같아서 옹벽을 설치했다. 비가 올 때 배수로 공사했다. 이렇게. 그게 다 무슨 관리요? 기술적 관리. 기술적 관리. 제가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기술적 관리를 우리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실제 비가 많이 올 때 어머님 아버님 삽을 들고 여기다 배수로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우산을 쓰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일할 때 제가 그래서 어머님 기술적 관리하고 계시네요. 그랬죠. 배수로 공사를. 그러니까 어머님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버님이 저를 위심을 저놈이 비상한 놈이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옹벽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 그것도 기술적 관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뭐라 하냐면 필요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나 가라. 그래서 이거 무슨 관리다? 기술적 관리. 아 실제라니까 실제. 기술적 관리? 실제야. 예? 그러면 배수로 정비했습니다. 옹벽을 설치합니다. 우리 땅인데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제가 하루는 여기다 철조망 설치해버렸어요. 철조망. 그래서 어머님이 와서 이게 뭐냐고 이렇게 기술적 관리했습니다. 사도방휼에서 철조망 설치했다. 경계를 확정해서 여기까지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야. 너 오지 마. 우리 땅 넘어오지 마. 우리 땅 오지 마. 이거 다 기술적 관리. 건물로 가면 청소합니다. 위생관리, 설비, 보안, 보전, 다 무슨 관리? 기술. 세콤 다는 거 뭘까? 세콤 다는 거? 기술적 관리. 공부할 게 없잖아요. 이 건물하고 토지가 적응 상태가 잘못돼서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 이렇게 지어놨어요. 이거하고 토지가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짓는 거라고. 1번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1번이 잘못된 거, 요거 잘못되고 2번 상태가 적응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건물과 부지가 적응 상태가 잘못된 거 고치는 게 법률적입니까? 경제적입니까? 기술적입니까? 기술적. 요것도 몇 번 나왔잖아요. 건물과 부지의 적응 상태가 잘못됐다. 적응 상태 개선했다. 요건 무슨 관리냐 물어봐요. 무슨 관리? 기술적. 내지는 물리적 관리. 할 게 없다니까. 할 게. 여러분 또 이제 아까 입지 교수 할 때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힘들어 하시던데 이제 좀 쉬워졌나 보다. 배수로 나오니까. 제가 뱃살이 좀 나왔어. 그래서 계속 운동이. 뱃살 집어넣기 위해서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지. 기술적 관리. 맞잖아요? 우리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서 한 달에 나한테 100만 원 준다. 그럼 저쪽 학원에서 150만 원 준다 그런다. 그럼 나 우리 학원 여기까지 하고 나니나 저기 가야 되겠다. 무슨 관리? 경제적 관리. 이 관리? 이상하게 내가 하루 1년 동안 한 달 동안 썼던 돈을 생각해 보니까 불필요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불필요한 돈이. 그래서 비용을 줄인다. 이런 거 무슨 관리? 경제적 관리. 네? 제가 원래 나이는 40인데 호적이 잘못돼서 52로 돼 있는 거야. 호적이 잘못돼서. 원래 나이는 42야. 근데 52로 돼 있는 거야. 그럼 50이 있으면 10년 먼저 정년퇴직해야 돼. 그래서 소송해, 소송. 소송해서 동네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는 원래 42살이다. 그래서 나이를 조정해서 무슨 관리? 나이 관리? 법률적 관리. 그거잖아. 그거 뭘 공부받겠어, 이게. 근데 이건 막 외우고 막 그런다. 자, 제 얼굴에 좀 이렇게 줄이면서 해서 보톡스 맞았어. 무슨 관리? 보톡스 맞아서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 기술적 관리라고. 성형수술 했습니다.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 시험은 성형수술 안 나와. 그거야, 그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책 보면 기술적 관리, 토지 건물, 경제적 관리, 토지 건물 나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돈 되는 거야. 그럼 경제적 관리. 그러면 된다고. 법률적 관리 잘 나오도 안 해. 이거 두 개가 잘 나오죠. 두 개가. 됐어. 이제 요즘 잘 나온 게 관리 방식. 관리 방식. 관리 방식은 요 세 가지 있는 요 건물을, 토지 건물을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기술적 관리가 있고, 경제적 관리가 있고, 법률적 관리가 있다. 네?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내가 한다.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내가 한다. 자기 관리, 자치 관리, 직접 관리.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맡겼다. 위탁회사에게, 관리회사에게 위탁 관리, 외주 관리, 간접 관리. 일부는 내가 하고 일부는 맡겼다. 혼합 관리. 요즘 이거 낸다고. 이거. 자, 봐요. 관리 방식. 내가 직접 했습니다. 자기 관리, 자치 관리, 직접 관리. 전부 다 맡겼습니다. 위탁 관리. 그다음에 일부는 내가 하고 일부는 맡겼습니다. 혼합 관리.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거 위탁 관리. 가장 전통적인 거 자기 관리. 자기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가는 과도기적인 거 있는 거 혼합 관리. 혼합 관리 나오면 과도기적인 거. 혼합 관리 나오면 책임 소재가 명확 불분명, 책임 회피 현상이 발생한다. 요것밖에 없다고. 그럼 자기 관리하고 위탁 관리 장점 단점 써놓고 막 외울 것처럼 느껴지는데 전혀 외우지 않는다. 그럼 몇 가지만 하시나는데요. 여러분 다 느낄 수 있어요. 자기 관리는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너무 위탁 관리야. 네? 자기 관리가 답은 더 잘 돼. 자기 관리가. 자기 관리는 기밀, 유지, 보안이 유리하다. 신속한 의사결정할 수 있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강한 통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게 자기 관리라고. 자기 관리는 자기가 직접 하니까 친절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죠.
빨리 의사결정하겠죠. 아, 저거 고치자. 저거 교체하자. 이렇게. 엘리베이터 수선하자. 아니야? 엘리베이터 자체를 교체해버리자. 신속한 의사결정할 수 있죠. 통제력이 강하죠. 자기가 지쳐하니까. 근데 단점은 전문성이 떨어지죠. 요 타성화 매너리즘화는 무사안일주의. 무사안일주의. 무사안일주의로 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무사안일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이제 위탁관인데 자기관리 장점, 단점 요거 외웠다면 장점이라고 단점 뭐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 아는 거니까. 그러면 장점, 단점을 알고 있다면 위탁관리는 전혀 공부하지 말 거. 왜? 자기관리의 단점, 요 자기관리의 단점이 위탁관리 그대로 장점이야. 그러면 자기관리의 장점이 위탁관리의 단점이라고. 지금 이해됩니까? 자기관리의 장점, 기밀, 유지, 보안에 유리하다. 그럼 여기에 장점이 위탁관리의 단점으로 가. 기밀, 유지, 보안에 곤란하다. 자기관리의 장점, 신속한 의사결정,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하다. 반대잖아요. 그러면 위탁관리의 전문성이 나오면 위탁관리야. 그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는 무슨 관리입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것은 위탁관리. 소유는 내가 하고 경영은 위탁회사가 하고 이게 위탁관리잖아. 그럼 부동산 소유자가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거. 내가 부동산 소유자, 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위탁관리. 부산에 내가 부동산이 3개 가지고 있어. 빌딩 3개. 근데 내가 직접 관리하면 부산에 상주해야 되지. 상주?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제 본업에 강사 일에 충실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관리? 위탁관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부르면 소유자가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관리? 위탁관리. 그러면 끝났죠. 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관리의 전반부고, 이제 후반부는 별것도 없는데, 여기 뭐 좀 잡다한 것이 복잡한 게 나오고, 후반부, 이거 잘 나오지 않아. 자, 이런 뜻이라고.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임대차 관리한다고. 임대차. 여기에 임대형 부산이다. 그럼 임대형 부산이면, 내가 이거 관리할 때 가장 먼저 임대차 활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임대형 부산이 내가 관리자다. 그러면 임차인 선정해서 임대차 계약 맺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먼저 임대차 활동이 임차인 선정 기준이 나온다고. 요건 거의 중요성이 없어요. 주거용 부동산과 매장용, 공업용 부산의 요 임차인 선정 기준이 달라지는 거야. 주거용 부산은 입주자끼리, 임차인끼리 유대감, 연대감이 있어야 돼. 연대감은 연대성, 유대감을 유대성 이렇게 한다고. 임차인끼리 전혀 이질적이다. 그러면 서로 싸우다 판나. 그러면 거기다 불질르고 난다. 그러니까 유대감, 연대감이고, 주거용 부산은 임대차 유형이 총임대차. 이걸 다른 말로 조임대차인데, 총임대차는 한 달에 50만 원. 그걸로 끝. 임대료. 이걸 총임대차. 매장용 부동산은 백화점 코너가 매장용이야. 백화점 코너 매장용 부동산은 수익성이 임차인 선정 기준이 되는 거고, 비율 임대차가 일반적. 비율 임대차는 이제 가끔 시험에 나와. 비율 임대차는 임차인의 총 매출액. 내가 임차인인데 한 달에 매출액이 10억이다. 이 10억에 대해서 만약에 5% 임대를 낸다. 그러면 10억 곱하기 0.05에서 5천만 원 임대를 낸다. 이걸 비율 임대차. 주거용 부동산은 비율 임대차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주거용 부동산은 무슨 돈 벌어준 거 아니지.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은 총 임대차가 일반적이고 매장용 부동산은 비율 임대차. 비율 임대차가 뭐냐고 물어봐요. 이런 것도 비율 임대차야. 여기 지금 비율 임대차는 임차인의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요건 이제 비율 임대차인데 이럴 수도 있고 대부분이 이게 봐요. 매출액이 10억이다. 그럼 10억에다 5%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매출액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매출액이 빵이다. 그럼 매출액이 빵이면 임대료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기본 임대료를 까는 거야. 기본 임대료. 그래서 비율 임대차는 이런 건데 일반적인 형태는 기본 임대료. 기본 임대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그럼 기본 임대료 100만 원, 1억까지는 100만 원. 매출액이 1억까지는 100만 원. 1억을 초과하면 그럼 거기다 추가 임대료 받는 거. 그다가 추가 임대료. 요거는 쉽잖아. 요거는 오늘 이게 안 되면 오늘 기본 맥주 3병 안주 하나. 여기다가 또 먹으면 추가로 내야 되잖아요. 그거. 요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임대료 100만 원 깔고 요 100만 원은 매출액 1억까지. 그럼 매출액 1억 3천 나왔다. 요 3천만 원 돼서 추가 임대료. 3천만 원 돼서 10% 그럼 300만 원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여기에 이제 비율 임대차 일반적인 유행이고. 이제 공원용 부동산은 적합성인데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이런 뜻이야. 이게
임대용 부산인데 공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공업의 종류는 옷을 만드는 것도 공업이고, 우선 뭐 제품 철제 제품 만드는 것도 공업이고, 뭐 프레스 하는 것도 공업이고, 여러 가지 공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하고 공업의 종류가 적합한가? 그걸 적합성이라고 해요. 그럼 공업용 부산은 주로 순임대차. 순임대차는 순수한 임대로 100만 원 하고 나중에 경비 갖다 붙여주는 거. 주거용 분산하고 공업용 분산의 차이점은 주거용 분산은 저기 임차인이 한 달 내내 불을 켜고 잠을 자도 전기세 별로 안 나와. 그럼 공업용 분산은 다르다고. 공업용 분산은 전력이 많이 소비되니까 전기세를 많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경비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요 순임대차는 순수한 임대료 100만 원에다 그때그때 여기다가 알파를 붙이는 거다. 예? 이걸 순임대차. 그냥 순임대차 무슨 뜻인가 필요 없어요. 공업용 부산은 주로 무슨 임대차? 순임대차. 그럼 이렇게 임차인 선정해서 지금 임대차 계약 맺었습니다. 그럼 자 이런 시험 질문이 나왔어요. 어떤 시험 질문이 나오냐면 임대 관리자는 부동산 관리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지급 방법, 지급 날짜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알려줄 필요가 있다. OX? 그잖아요. 여러분이 임대차 관리자야. 내가 임차인이야.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임대차 계약해주면서 임대료는 얼마고 어느 날짜까지 입금해야 되고 어느 날짜 입금 안 하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우리 시험 질문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임대차 관리자는. 그럼 임대차 계약 맺으면 임차인들이 이 건물에서 편안하게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유지 활동을 해줘야 돼. 유지 활동은 일상적, 예방적, 대응적 어쩌다 한 번씩 질문 나오는 거야. 그럼 엘리베이터 가지고 설명하면 매일을 청소하는 게 일상적. 여러분들은 개론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개론 공부를 대응적으로 하고 있죠. 대응적. 모의고사 봐서 개론 점수가 낮을 때 그때나 공부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일상적 늘 하는 거고 예방적 유지 활동은 엘리베이터 고장 나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사전 계획에 따라서 점검하는 걸 예방적. 대응적은 엘리베이터가 사고 났을 때, 그때 고쳐주는 것을 대응적. 그럼 대응적은 사후적, 수정적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대응적 유지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까? 예방적 유지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예방적 유지 활동 강화해야지. 대응적 유지 활동 강화한다. 그럼 평상시에는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 났을 때만 관리한다. 그럼 입주자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대응적 유지 활동보다는 예방적 유지 활동이 강할 필요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정말 잘 나오지 않는 건데 나오면 한 번은 들어봐야 되니까 예전에 한 번 했는데 여러분 이제 기억이 없을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내용 연수가 있고 내용 연수는 사용할 수 있는 연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내용 연수라고 그래요. 건물이 유용성이 발휘돼서 실제로 있는 기간 내용 요소를 하는데 내용 요소도 법경기처럼 법률적, 경제적, 뭐 기술적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럼 물리적 내용 요소하고 기능적 내용 요소는 그게는 구별하기 힘들고 내용 요소는 물리적, 경제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물리적 내용 요소, 경제적 요소 뜻을 막 물어보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저 물리적 내용 요소는 사람으로 보면 태어나서 사람이 돌아가실 때까지 무슨 사고 없이 자연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를 물리적 내용 요소다 그래요. 그럼 건물이 자연적으로 멸실할 때까지 기간을 물리적 내용 요소다 그러고 건물이 돈 벌어주는 기간을 경제적 내용 요소다 그래요. 그러면 이 건물이 신축돼서 80년 동안 임대됐다. 80년 동안. 80년 동안 돈 벌어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임대 안 된다. 그럼 돈 벌어주는 기간 몇 년? 80년. 그것을 경제적 내용 요소. 근데 임대는 안 되지만 건물은 전소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80년 지나고 100년 됐을 때 멸실됐다. 그 100년을 물리적 내용 요소. 돈 벌어주는 기간 80년을 경제적 내용 요소.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 봅시다. 그럼 4번 보기 전에요.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내용 요소는 사용할 수 있는 요소인데 이 건물 유지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면 관리자가 유지 관리를 잘하고 시공을 잘 해놨고 이렇게 되면 이 건물의 내용 요소가 길어질까 짧아질까? 길어지겠지. 그러면 이 건물에 감가 요인이 많으면 내용 요소는 길어진다 짧아진다? 짧아지겠죠. 그러면 감가 요인하고 내용 요소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소리야. 그럼 이거 봅시다. 감가 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용 요소는 길어질까 짧아질까? 짧아진다고. 그럼 이 감가 요인에 어떤 감가가 있냐면 물리적 감가가 있고 기능적 감가가 있고 경제적 감가가 있어요.
그러면 내용 요소에도 물리적 내용 요소가 있고, 기능적 내용 요소가 있고, 경제적 내용 요소가 있고, 이렇게. 책 찾아도 없으니까, 책 찾지 마라.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 물리적 내용 요소가, 아니, 물리적 감가가 노후화, 마모, 파손, 손상. 그럼 얘는, 이 물리적 감가 요인은 감가 요인이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이해되시죠? 감가 요인이 많으면 내용 요소가 짧아진다고. 감가 요인이 적으면 내용 요소는 길어지고. 그럼 감가의 정도에 따라서 내용 요소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맞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 노후와 마모, 파손, 손상이 물리적 감가야. 그럼 요 물리적 감가는 물리적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칠까? 경제적 요소에 영향을 미칠까? 물리적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치겠지. 그럼 기능적 감가는 설자, 과잉설비, 설자, 과소설비 설자, 건물과 부지가 부적응 상태에 있다. 이런 것을 기능적 감가라고 그래. 그럼 기능적 감가는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 기능적 내용 요소에. 그럼 경제적 감가는 인근지역의 쇠퇴, 시장성의 감퇴, 퇴. 얘들은 무슨 내용수에? 경제적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치겠지. 지금 됩니까? 그렇지? 왜 애울 필요 없잖아요. 아, 그렇게 되구나. 예? 자, 그러면 요 건물의 유지 관리 상태에 따라서, 관리자의 태도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시공의 정도에 따라서 감가의 정도가 달라지고, 그럼 유지 관리를 잘하면 감가는 적어질 것이고, 내용 요소는 짧아질 것이고. 됐습니까? 네. 자, 봅시다. 관리자의 태도, 시공의 상태, 입지 조건 및 관리 방법에 따라 내용 요소는 달라진다. 그러면 뭣도 달라질까? 뭐도 감가의 정도. 감가의 정도도 달라지지. 감가의 정도가 달라지니까 뭣도 달라진다? 내용 요소도 달라진다. 이렇게. 자, 요거 하나 하시고. 예. 요거는 다 필요 없는 거고. 다 하는 거고. 여기에 지금, 여기야, 요거. 뭐라고? 물리적 감가 요인은 물리적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기능적 감가 요인은 기능적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그럼 기능적 감가 요인은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설자. 자, 됐네요. 예. 건물의 생애주기라고 있습니다. 건물의 생애주기는 요거 어쩌다 한 번씩 나온 건데, 여기에 20년 전에는 별표 5개짜리였어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 문제가. 그럼 건물의 생애주기는 이렇게 5개 단계였어요. 전 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인데, 자, 이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걸 전 개발 단계라고. 개발 전 단계라는 소리예요. 개발 전 단계. 그럼 여기다 건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했습니다. 그걸 신축 단계. 그러면 신축 단계는 저거 여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하는 소리야. 물리적하고 경제적 유용성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높을까? 신축 단계는 물리적으로 가장 지금 좋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물리적 유용성이 최고인 단계가 신축 단계예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신축 단계는 물리적 유용성이 최고다. 신축 단계는 물리적 유용성이 최고다. 요것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건물이 신축돼서 일정 기간이 흘러가면 그럼 이 건물이 주변에서 많이 알려져서 전부 다 임대되고 돈을 가장 많이 벌어주는 거야. 이것을 안정 단계라고 해요. 안정 단계. 그럼 시험은 이 안정 단계가 답이 되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안정 단계는 물리적 유용성과 경제적 유용성 중에서 뭐가 최고?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 자, 그럼 이 안정 단계가 지나가 버리면 안정 단계 지나가서 그 다음 단계가 노후화 단계예요. 노후화 단계 되면 이때는 리모델링, 대수선해도 필요가 없어. 노후화 단계는 건물 자체를 바꿔야 돼. 건물 자체. 재건축 생각해야 돼. 그럼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대수선 해야 되겠다. 어떤 단계 이루어질까? 안정 단계. 안정 단계에서 하려면 리모델링 해야 돼. 대수선 하려면 안정 단계 하고, 노후화 단계에서는 리모델링 해서 필요 없다는 거야. 이미 노후화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안정 단계 나오면 경제 유용성이 최고, 리모델링 같은 게 필요한 시기, 대수선이 필요한 시기. 그럼 이 5개 단계, 안전 폐물 단계는 건물이 멸실해버리는 거. 이 5개 단계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이 언제일까? 안정 단계. 안정 단계가 가장 긴 기간이다. 자, 여기까지 하면 그럼 관리 파트가 다 끝났어요. 관리는 지금 제가 언급했던 거 외에는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하시면 되고, 문제만 빨리 풀어볼게요. 이번 시간에 관리 마케팅을 다 해야 됩니다. 자, 관리 갑시다. 자, 175쪽 옳은 거 그랬습니다. 대표 문제 옳은 거. 자, 1번
한 세 문제만 풀어보죠. 관리는 1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률상 제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한 것이다. 이게 경제적 측면이니까 법률적 측면이니까 법률적. 2번 자산관리는 자산 나왔습니다. 자산관리는 시설 운영을 하고 부동산 시설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 요구에 따라 소극적 자산관리 시설관리 시설관리. 이제 요거 에셋 나왔네. 에셋이 자산이라는 소리잖아요. 미래 에셋 그러잖아요. 미래 에셋 증권 그러잖아요. 그 에셋이 자산 이런 뜻이거든요. 3번 자기관리 방식은 전문 위탁관리 방식에 비해서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한 경향이 있다. OX? 요거 답이네. 아무것도 아니야. 눈만 크게 뜨면 된다고. 눈을 크게 안 뜨니까 문제지. 자, 3번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이는 임대차 형 중에 순임대차에 해당한다. OX? X.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비율임대차. 5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은 물리적 기능적 관리. 물리적 기능적 관리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 인력 관리. 인력 관리가 경제적 관리입니까? 법률적 관리입니까? 경제적 관리. 자, 저는 5번 문제로 가볼 겁니다. 5번 문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자기관리 방식은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OX, X. 전문성 그러면 위탁관리. 네, 답은 1번은 위탁관리가 해야 돼. 2번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는 기술적 관리에 속한다. 맞습니까? 5살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답 2번. 3번 자산관리는 아까 나왔던 거 또 나왔네.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이것은 자산관리, 시설관리. 4번 위탁관리 방식은 자치관리 방식 비해 관리 요원이 관리사무에 안일해지기 쉽고 관리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바뀌어야지. 자기관리와 위탁관리가 자리가 바뀌어야지. 5번 입 아프네. 입 아파.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 장점이 있습니까? 불분명한 단점이 있다? 불분명해진 단점이 있다. 자, 저는 이제 9번 문제 갑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 틀린 거 그랬네요. 1번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 주거용 부산은 가능 매상고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주택에서 무슨 장사하나? 말도 안 되지. 그러면 가능 매상고입니까? 유대감, 연대감입니까? 유대감, 연대감. 2번 가능 매상고가 중요한 선정 기준인 것은 매장형, 수익성 부동산이 되는 거고. 되고 있죠? 저 혼자 하는 거 아니고. 2번 비율 임대차는 임차자가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8번 하고 있구나. 제가 9번이야. 미안해요. 나는 9번인 줄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자, 8번도 풀어보게요. 그러면은 쎄쎄. 자, 3번 예방적 유지활동은 예방적 시설 등의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자기가 없도록 유지 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활동을 의미한다. OX? 답은 지금 몇 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1번. 제가 이제 8번을 푸는 이유는 이런 말들을 한 번씩 들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4번 부동산 관리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자에게 언제 얼마의 임대를 납입해야 하는지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실제 우리 시험치입니다. 제가 요 8번 문제는 제가 요것 때문에 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4번 지문도 한번 나왔고 5번 지문도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거예요. 제가 언급 안 했죠. 5번 같은 거 언급 안 했다고. 임대료 손실보험은 여러분 이 건물을 사서 임대용 부동산 대형 건물을 사서 요거 임대사업을 한다. 그러면 각종 보험들 하거든요. 보험. 그 보험들인데 여기 나중에 불나버리면 그 임차인들에게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런 보험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에 든다. 자, 그러면 임대료 손실보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임대료 손실보험은 만약에 이 분산이 약간의 하자가 발생해서 이게 수선할 때 3개월 걸려. 수선할 때 3개월이 걸리면 여기 임차인들에게 3개월 동안 임대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여기 수선할 때 임대인들이 만약에 30명이 다른 데 이사 갔다. 근데 3개월 후에 들어온다. 그럼 3개월 동안 임대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험회사에서 임대를 받겠다. 그게 임대료 손실보험이라고.
그 임대료 손실보험은 건물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건물을 수리 및 보관하는 기간 동안 3개월 동안 초래하는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OX? 요거 이제 실제로 나왔던 질문이에요. 자, 답은 몇 번이고? 1번이고. 나는 이제 9번 문제 갑니다. 9번 문제. 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 및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한 번을 봐야 되니까 이거 세 가지 사항을 한 문제에 넣어놓잖아요. 중요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 1번. 건물의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기능적 내용연수, 그리고 법적 내용연수가 있다. 법경기 있다. 이 소리예요. 2번. 인근적인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그러면 인근적인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건축물의 시장성이 감퇴. 얘는 무슨 감가입니까? 경제적 감가. 그러면 경제적 감가는 무슨 내용수에? 경제적 내용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경제적 내용수. 물리적 내용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OX? X. 답 몇 번입니까? 2번. 의미 아시겠습니까? 자, 3번. 건물의 생애주기 단계 중 안정단계 나왔어요. 그럼 안정단계가 나오면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 개수선 리모델링은 이때 해야 되고, 가장 긴 단계고, 가장 긴 주기고, 안정단계에서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단계 국면이 연장될 수 있다. OX? 네. 4번. 건물의 생애주기 단계 중 노후 단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이다. 그래서 이제 교체해야 된다. 이런 단계를 노후 단계라고 해요. 5번.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설계 불량, 설비 불량, 설자 나왔습니다. 설자. 무슨 내용,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무슨 내용수? 기능적 내용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됐습니까? 이렇게.